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에는 녹음 음질이 평소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두고 와가지고요, 그 에어팟이라 그러죠, 그 무선 이어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 음질이 평소하고 조금 달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상담가 소개입니다. 상담가 소개. 네, 저도 이제 명리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어떤 뜻이 맞고, 그리고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상담가 분들을 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어찌 보면은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초코명리 선생님께서 저를 또 소개시켜 주시면서 저도 초코명리님한테 좀 큰 은혜를 입었달까요? 네, 뭐 지금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좋은 뜻으로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저도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좋은 명리가 분들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아예 그냥 유튜브 재생 목록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올려두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우선은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빛날 사주라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빛날 띄고 사주, 이제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정해서요, 저 조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빛날이니까요.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고 내가 이기고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저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왕이면은 나를 속 시끄럽게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저를 배우게끔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감사하긴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명리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명식을 보면은 이제 편제 부친이 없습니다. 편제 부친이 없는데, 제 부친은 지병은 드셨지만 그래도 대단히 건강하게 그 주어진 틀 안에서는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큰 성과를 이루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 명식에 편제가 없어서 참 의문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됐죠. 네, 뭘 보고 알게 됐냐면은 식신이 강하면 편제도 강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편제가 식신이 편제를 생해주니까요. 근데 이 편제에 관한 기운이 뭐였냐면은 저한테는 금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금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증 또는 강박 증세가 있는데 저는 제 명식에 금기운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강박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 강박증이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에도 목숨을 걸 만큼 대단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졸린데 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강박이 심할 때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명식에는 금오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론이 틀렸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제 편제, 제 부친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노년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 모친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라는 점,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고요. 두 번째는 금오행이 아예 없는데 왜 나는 강박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그렇게 진단도 받고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그 두 개가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대로 제가 알게 됐죠. 제가 무토의 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무토가 경금의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공부하면서 반전이 주는 충격이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금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이제 저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네. 뭐, 제가 수학적인 재주는 없는데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척 논리적이고 대단히 수학적으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새로운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금오행이라는 거는 수호지심이고 뭔가 정의로운 것이고 이런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면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정의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만의 정의가 되는 순간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협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어떤 정의로운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의감을 과연 어떻게 하면 올바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오행이라는 거는 뭔가 확답을 내려버리게끔 한단 말입니다.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금오행을 정말 많이 쓰시죠. 확답을 내려야 되니까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우리가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 어떤 판결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측은지심이 대단히 많이 발현이 되고 전체적으로 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불합리하게 그냥 유죄 무죄 나누어서 판결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 후자가 되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오행에 대한 게 마치 저에게는 어떤 과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 깊은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 이 목기운을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목기운은 금기운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금이 수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목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니까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금기운은 절대자와 같은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절대자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였던가요? 아니면 작년이었던가요? 제 영상 제목 중에 금에 대한 짧은 생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명리를 처음 접할 때부터 대단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어떤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어떤 이제 제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예술하시는 분들 유독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담일 하시는 분들 유독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명리 상담가 또는 타로 상담가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올해 초에 이분은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타로도 공부하시면서 사주도 하시는, 네,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타로 상담도 하시면서 사주 상담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토일간에 금기운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마침 금오행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분하고 어떤 그런 명리학적인 지식적인 교류를 하면서 꾸준히 이분께서 어떤 언과 행을 하는가 저는 대단히 유심히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장점이자 단점은 대단히 강박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편적인 것, 뭐 90% 맞추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10%의 그 오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금오행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정의롭고 맺고 끊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답을 빨리 내려고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그래 보이는 분이 대체 왜 안 그러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근데 마침 이 빛날 사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명식상으로 보았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분께서 해주신 말씀으로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홀로 바깥에 나오셔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뭔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분 명식은 상관경관이라 그러죠. 상관경관이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관경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아주 개혁가적인 기질도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직을 자꾸 바꾸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관경관이 대단히 심한 명식이신데 상관경관 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오히려 다른 업체나 이분이 근무하셨던 다른 뭐 상담실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다시 와서 일해주지 않겠냐고. 저한테는 이건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고 제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상관경관 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관성이 대단히 약하게 자리 잡혀 있고 상관이
그 정관을 사방에서 억제하고 있다면은 상관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어떤 직업이 바뀌는 건 물론이지만 보통은 내가 박차고 뛰어나오는 형태로 많이 보거든요. 물론 명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는 그런 운에서 오히려 좋은 제안을 많이 받더란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죠. 관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혁가적인 기질로 인해서 내 직장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다가 결국에 본인이 나와서 옮기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금오행이라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분도 명리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 이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항상 노심초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 내담자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내가 금기운이 강하니까, 게다가 금상관이 강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깊이가 없게 딱딱 떨어지는 얘기만을 하지는 않을까, 늘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공부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깨우치시는 점들은 저한테 또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는 금오행을 아직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금오행뿐만 아니라 모든 오행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안다라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알겠는 거는요, 이분을 통해서 배운 거는 금오행이라는 거를 쓸 때에는 이거는 정말 금이잖아요. 정리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의가 맞는지, 나를 괴롭게 하면서 그게 정말 맞을 때 쓰는 것이, 그것이 금오행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대단히 존경이 맞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금오행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내가 아플 것을 알고 쓰는 사람일 것이다. 그때 저는 정말 뭐랄까요, 대단히 큰 어떤 배움, 가르침을 얻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이 빛날사주님 같은 경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금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금이라는 오행을 자칫 잘못 쓸 때에는 누군가가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것을 알고 쓰는 것이, 그것이 금오행의 진정한 멋스러움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빛날사주님은 저에게 큰 가르침, 그리고 제 공부에 있어서 수많은, 아주 많은 배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을 갖고 늘 공부를 게을리하시지 않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으니까 겸손하다는 말이 아직 어울리지 않겠고요.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학문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공부해도 끝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빛날사주님께서는 그러한 금오행, 뭔가 단답식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나는 이제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금오행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시고, 늘 확답을 내리는 것이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고뇌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리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연일지라도 본인의 일처럼 오히려 수호지심보다는 목기운인 측은지심을 강하게 발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커미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요즘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뭐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저럴까, 이런 오해들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 그럴 거였으면 유튜브에 광고부터 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고요, 멤버십 만듭니다. 네, 물론 이제
광고 방송하고 아니 광고를 채널에 끼우고 뭐 라이브 방송하고 멤버십 다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큰 부를 이루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도 제 인생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와 마주하는 다른 분들도 그러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름다우신 분들, 우리 빛날 사주님처럼요, 그런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초코명리님처럼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늘 겸손하신 그런 모습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닮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것 뿐이니까요. 뭐 제가 이렇게 다른 상담가 분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다고 뭐 커미션을 받진 않나? 뭐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빛날 띄고 사주라고 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리학에도 대단한 일가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로도 수준급으로 대단히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업적으로도 타로 마스터를 또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오행에 관한 저의 생각과 더불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우신 명리가 분 소개에 올렸습니다. 네, 앞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랑 교류하면서 함께 공부하시고 계시는, 저는 감히 이렇게 도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겠어요. 네, 제가 너무 그런 말을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의 스승과도 같은, 제가 늘 보고 배우는 그런 분들 시간 되는 대로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